지난주에 아우디와 폭스바겐, 포르쉐 8개 디젤 차종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했다가 적발됐는데요. 2015년 디젤 게이트가 시작된 이후 계속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 같아서요. 이 디젤 게이트의 끝은 어디인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좀 이제 헷갈리시죠? 예. 이전에 다 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쵸, 네. 이게 언제까지 이게 계속되나 싶기도 하실 텐데, 사실 디젤 차량이 배출가스를 조작했던 이른바 디젤 게이트 사건은 2015년 미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그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그 실험실에서는 적게 나오는데 실제 도로 주행을 하게 되면 많이 나오게 조작을 했다,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과연 폭스바겐만 이런 문제를 좀 조작을 했겠느냐, 아니면은 폭스바겐이 미국에서만 그런 일을 했었겠느냐, 그럼 나머지 뭐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데는 괜찮겠느냐,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아우디 폭스바겐의 차량들은 대부분 이번 조사 결과를 마무리를 하면서 대부분 마무리가 됐는데, 나머지 그 벤츠 같은 경우는 지금도 현재 조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조작을 했다는 건지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폭스바겐이 조작을 했던 거는 예. 배출가스 배출 자체를 조작을 했던 거. 그러니까 실험실보다 실제 도로에서 40배 많은 배출가스가 배출이 됐다는 건데, 네. 이번에 적발된 거는 요소수를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요소수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요소수는 그 미세먼지인 질소 산화물에다가 요소수라는 물질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질소를 이제 분리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그 최근에 디젤차를 사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주유구 옆에 그 요소수를 넣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이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물리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요소수를 통해서 이제 화학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식이 채택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요소수를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은 요소수를 자주 보충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폭스바겐은 요소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요소수를 많이 하게 되는 고속도로 같은 환경에 갔으면은 요소수를 적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불법 조작으로 인해서 그 요소수를 적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배출가스가 10배 넘게 많이 나온 것으로 좀 조사가 됐습니다. 예. 이번에 적발된 배출가스 조작건은 이전의 배출가스 조작과 다르게 요소수 조작이라고 이제 다른 건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새로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처음 말하게 됐었던 그 EGR 장치 얘기 참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예. 이번에는 또 요소수 가지고 좀 이런 불법 조작을 하게 된 건데, 디젤 게이트 얘기는 지금까지도 계속 특히 우리나라에서 뭔가 진행이 되고 조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조치를 하기 전에 이미 유럽에서 먼저 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2017년에 그 독일 교통당국은 이 요소수 조작이 있다는 거를 감지를 하고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가 속해 있는 그 다임러 그룹도 조사를 그때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12월에 우리나라 환경부에도 보고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이미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또 우리나라 환경부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뭔가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우디 폭스바겐 조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이렇게 폭스바겐 그룹의 아우디라든지 포르쉐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여러 경영진들이 좀 이제 수사를 받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제 과징금으로 냈는데요. 네. 다임러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최근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벤츠는 이미 2017년에 유럽에서 한 300만 대 정도의 차량을 리콜을 했습니다. 그때 리콜을 할 때는 다임러 그룹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작을 한 게 아니고 네. 미래의 디젤 엔진을 위해서 우리가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해주기 위한 거다. 이건 자발적 리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독일 검찰의 수사 결과 다 거짓말로 드러나게 됐고, 예. 결국은 올해 초에 벤츠 C클래스와 E클래스의 디젤 차량 6만 대에 대해서 리콜 명령을 내리고 최대 1조 3,50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는 자발적 리콜을 하면서 이게 미래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수사 결과는 올해 중반에 나왔던 거죠. 예. 그리고 미국의 환경보호국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째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환경부도 이번에 그 폭스바겐의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벤츠도 실내 주행은 이미 조사를 했고 실외 주행을 하게 되면은 연말쯤 발표를 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에 벌금 부과가 돼 있는 상황이라 최종 판결이 또 날 거고, 예. 우리나라 환경부도 연말에 또 발표를 할 거고, 예. 미국 환경조사국은 지금 3년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뭔가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되게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뉴스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끝나지 않는 쳇바퀴 도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해준 것처럼 그 벤츠가 속해 있는 다임러 그룹에 대한 이제 조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디젤 게이트 어떤 종착점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결국은 디젤 게이트의 종착점은 다임러 벤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많은 그 과징금과 처벌을 받아서 오히려 그 비용도 이제 실적에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벤츠 같은 경우는 다임러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럼 BMW는 좀 괜찮았느냐라고 한다면은 BMW는 EGR 아까 말씀하셨던 EGR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방식을 이용했기 때문에 지난해 한국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화재 사건, 예. 이 화재 사건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벤츠로 이제 타겟을 향하다 보니까 지난 2분기에 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의 매출은 5%가 늘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6억 유로. 그러니까 이제 당기 순손실은 12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 매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계가 됐고요. 예. 실적 전망치도 이제 좀 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실적에다가 왜 그러면 영업이익은 이렇게 안 좋았느냐를 뜯어보니까 배기가스 조작에 따른 그러니까 배기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그때 드러났잖아요. 검찰에서 구형을 했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서 25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3조 3천억 원의 손실을 이제 한 번에 반영을 하게 됐고요. 또 그 사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죽음의 에어백이라고 불리는 네. 에어백이 터지면 거기서 뭔가 파편이 파편이 나서 날라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그 다카타 에어백 사건으로 인해서 리콜 비용으로 우리나라 돈 1조 3천억 원 정도를 좀 그 비용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영업 손실이 크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 참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젤 게이트 나오면서 그때 폭스바겐이야 큰 타격을 받았고 그 작년에 잇따른 화재 사고 때문에 BMW 같은 경우에는 뭐 주춤했다가 다시 뭐 판매량 회복됐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었는데 예, 예. 이번 벤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과연 그 독일 그 디젤 엔진을 자랑하던 독일 회사들이 강화된 환경 규제를 그 조작하지 않고도 통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 메르세데스 벤츠의 어떤 본고장인 유럽 판매량도 그 지난해 대비 한 1.5%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수입차 판매 1위를 기록하긴 했지만 전년 대비 거의 한 20% 가까이 우리나라에서도 줄었고요. 미국 판매량도 한 7% 정도 감소를 하고 중국에서도 한 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그 디젤 게이트의 여파가 분명히 그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들이 이제 그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젤에서 그 다음 모델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많습니다. 예. 오히려 이런 틈을 타서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좀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입차에 관심이 많은 분은 알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아우디 폭스바겐의 아우디의 월 판매량이 제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은 유럽에서 인증 시험을 받아야 그 인증 시험 기준을 결과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파는데 이게 유럽에서 인증 시험이 늦어지다 보니까 한국 교통당국에다 신청을 못하는 바람에 아예 팔차가 없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벤츠를 비롯해서 BMW, 폭스바겐, 독일 3사라고 이왕 불리는 그런 자동차 회사들이 클린 디젤이라는 미명하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었는데요. 이게 하지만 결국 클린 디젤은 허상이라는 게 드러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벤츠를 중심으로 한 디젤 게이트의 종착점과 이제 친환경 자동차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이 상황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보는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